은숙 55. 그녀의 하루는 늘 비슷했다. 아침이면 요가 매트 위에서 천천히 몸을 풀고 운동 가방을 어깨에 걸친 채 단골 카페로 향한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뒷모습은 또래답지 않게 싱그럽다. 집에 도착하면 가방을 내려놓고 늘 그렇듯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텅 빈 집은 길게 늘어선 침묵으로만 가득했다.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해 은숙은 오늘도 영화관으로 발길을 돌린다. 예매 창구에서 일부러 가장 구석 자리를 고른다.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어둡고 조용한 자리. 그녀는 의자에 몸을 묶고 불이 꺼지기를 기다렸다. 곧 스크린이 환히 빛나며 영화가 시작된다. 젊은 남녀의 설레는 눈빛, 떨리는 손길, 웃음과 눈물이 뒤섞이는 로맨스의 장면이 이어졌다. 은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다. 마치 잊고 지내던 감각이 스크린 속 인물들을 따라 다시 깨어나는 듯했다. 그러던 순간 갑자기 옆 어깨로 무언가 닿는 기척이 전해졌다. 은숙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획 돌렸다. 옆자리, 언제 앉았는지 모를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입꼬리를 천천히 올리며 웃었다. 순간 은숙의 머릿속이 띵하고 울렸다. 모든 감각이 잠시 멈춘 듯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이 막혀왔다. 지금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은숙의 숨결이 가빠졌다. 영화의 대사와 음악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온 신경은 옆자리에 앉은 그 남자의 기척에 쏠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을 만났다는 듯 묘하게 단단한 시선. 그리고 그 시선이 은숙을 똑바로 붙잡았다. 누구세요? 겨우 입술을 떼어낸 은숙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남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어둠 속 스크린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낯선 얼굴 같으면서도 어딘가 익숙했다. 드디어 만났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게 그러나 분명히 은숙의 귀에 꽂혔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연한 자리 배치라고 치부하기엔 그의 눈빛은 너무도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오늘 이 자리에서 은숙을 만나리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은숙은 몸을 움츠리며 시선을 스크린으로 돌렸다. 그만하세요. 실수로 앉으신 거면 자리 옮기시죠. 말은 단호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묻어났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은숙씨. 순간 은숙의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흘렀다.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히듯 긴장이 몰려왔다. 저를 아세요?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옆집에 사는 사람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처음 뵌 날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은숙의 머릿속이 다시 띵하고 울렸다. 단순한 이웃이라 생각했던 남자가 이렇게까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니. 심장은 불안과 설렘 사이에서 미친 듯 뛰고 있었다. 지금 이 상황이 두려움인지 혹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떨림 때문인지 은숙은 알 수 없었다. 은숙은 차갑게 선을 그으려 애썼다. 그만하세요. 우리는 그냥 이웃일 뿐이에요.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가 그녀 스스로조차 설득하지 못했다. 옆집 남자는 고개를 기울이며 스크린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옆 얼굴에 맺힌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은은한 빛이 드는 그 순간 은숙은 도리어 더 불안해졌다. 영화 속에선 주인공들이 오래 묵힌 감정을 고백하며 뜨겁게 재회하고 있었지만 은숙의 가슴은 옆자리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기운에 휩싸였다. 숨소리 하나, 작은 손동작 하나마저도 그녀의 신경을 건드렸다. 은숙씨. 그가 다시 낮게 불렀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경계해야 한다는 이성이 속삭였지만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은 공허가 그녀를 흔들었다. 아들이 군에 입대한 뒤로 홀로 남은 집, 차갑게 식어있는 식탁, 텅 빈 거실, 텔레비전만 켜둔 채 흘려보내던 밤들. 그 고요한 빈자리와 겹쳐 지금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따뜻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그녀가 가장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감각이기도 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자꾸 마주치게 되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 안 드세요? 은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우연일 뿐이에요. 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이내 삼켜졌다. 그 대신 그녀의 시선은 다시 그에게로 향하고 말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집요했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위험을 알면서도 그 시선 속에서 은숙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필요로 여겨지는 감각을 느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그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그는 은숙의 팔을 살짝 잡으며 낮게 속삭였다. 은숙씨, 전 그냥 이웃으로만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은숙은 온몸이 굳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한쪽에서는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며 뜨겁게 요동쳤다. 영화가 끝나고 조명이 켜졌을 때 은숙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손이 은숙의 손목을 살짝 잡았다. 잠깐만요, 은숙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장난기 어린 미소 대신 묘하게 절박한 기운이 배어 있었다. 은숙은 움찔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는 사실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일찍 회사를 내려놓고 지금은 집에서 지내고 있죠. 하지만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눈을 내리깔았다. 같은 집에 살아도 아내와는 각방을 씁니다. 말은 부부지만 이제는 그저 형식뿐이에요. 아이들도 다 출가했고 남은 건 텅 빈 집안과 고요한 시간뿐입니다. 은숙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의 고백은 낯설고 위험했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의 삶과 겹쳐 들어왔다. 아들이 군에 입대한 뒤로 홀로 남은 집, 고요한 아침과 저녁, 텅 빈 식탁. 그 외로움은 분명 그녀가 가장 잘 아는 감각이었다. 남자는 다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은숙 씨,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던 그 순간부터 제 눈은 자꾸만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꺼내지 못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은숙은 애써 눈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만하세요. 그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말과는 달리 가슴 속에서는 미묘한 울림이 일고 있었다. 그의 외로움을 듣는 순간 그녀 자신의 고독이 그대로 비춰지는 듯했기 때문이다. 남자는 한 발 더 다가서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저는 그냥 이웃으로 남기엔 너무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은숙 씨도 아시잖아요. 사람은 혼자만으론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밀처럼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은숙은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발끝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그의 고백에 스며드는 따뜻한 울림 사이에서 몸이 굳어버렸다. 북카페 구석, 낡은 책장 사이. 은숙은 늘 망설임 끝에 그 자리에 앉곤 했다. 그리고 마주 앉은 그는 늘 똑같은 말로 그녀에게 잔을 건넸다. 따뜻한 커피 드셔보세요. 몸이 풀릴 겁니다. 그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는 순간 은숙은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커피의 온기가 손끝에서 심장으로 번져가며 언제나처럼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풀렸다. 한 모금, 두 모금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한 액체가 속을 데워줄수록 시야는 부드럽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책장 너머의 조명은 흐릿하게 퍼져 보였고 그의 얼굴도 마치 안개 속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것처럼 겹쳐졌다. 괜찮으세요? 그가 낮게 물으면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어딘가 몽글몽글한 감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하다가 문득 눈을 뜨면 둘 사이로 스며드는 묘한 온기가 옷깃 사이로 파도처럼 스쳤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종종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다시 마주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늦은 시간, 그는 늘 보온병을 꺼내며 말했다. 오늘은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한 모금 삼키자마자 은숙의 어깨는 힘이 빠져 내려앉았다. 겨울 공기마저 부드럽게 스며드는 듯 하늘은 별빛 가득 몽글몽글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을 뜨면 언제나처럼 그는 바로 곁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단순한 이웃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은숙의 고요한 내면을 꿰뚫어보고 다시 채워주려는 듯한 시선. 그 따뜻함 속에서 은숙은 몸을 맡기고 싶다는 충동과 안 된다는 경계심 사이에서 매번 흔들렸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은숙은 자신도 모르게 그 시간들을 기다리게 되었다. 커피 한 잔, 차 한 잔. 단지 그것뿐인데도 마시면 어김없이 몸이 나른해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하늘이 흐릿하게 일렁였다. 그리고 눈을 뜨는 순간 옷 사이로 파도처럼 스며드는 따뜻한 감각. 그것이 은숙의 외로운 일상 속에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다가왔다. 은숙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게 이상한 패턴이 생겼다는 걸 알아차렸다. 북카페에서든 단지 벤치에서든 그는 늘 커피나 차 한 잔을 준비해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실 때마다 어김없이 온몸이 나른해지고 시야가 흐릿해지고 마치 꿈결처럼 모든 것이 부드럽게 번져갔다. 처음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이가 드니 몸이 금방 피곤해지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넘어갔지만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자 의심이 생겼다. 어느 날 밤 벤치에서 마신 차 한 잔 후 하늘은 부풀어 오르는 듯 일렁였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서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괜찮으세요? 몸을 조금 기대셔도 됩니다. 순간 은숙은 자신이 무언가에 휘말려가고 있다는 불안감을 강하게 느꼈다. 몸은 힘을 잃어가는데
머릿속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왜 매번 이럴까? 단순히 따뜻한 차 때문일까? 눈을 뜨려 애써 깜빡였지만 그의 얼굴은 너무 가까이 와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불안으로 요동쳤다. 다음 날 은숙은 스스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그와의 약속 자리에서 그는 여느 때처럼 보온병을 꺼내며 말했다. 오늘은 직접 끓인 허브차예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은숙은 잔을 들고 미소를 지었지만 입술에 가져가지 않았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표정을 지켜보다가 드시지 않나요? 하고 부드럽게 물었다. 은숙은 일부러 장난스레 웃으며 대꾸했다. 오늘은 그냥 향만 맡아도 될 것 같아요. 잔을 내려놓고 나서 그녀는 몰래 심장을 부여잡았다. 시간이 흘러도 몸은 전처럼 나른해지지 않았다. 머리는 여전히 맑았고 하늘은 흐려지지 않았다. 그제야 은숙은 섬뜩한 진실의 그림자를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나른하게 무너져갔던 순간들, 그건 단순히 커피나 차 때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의 의도적인 무엇이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일지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시선을 피했다. 따뜻하고 다정하다고만 믿었던 그 순간 속에 알 수 없는 의도와 함정이 깃들어 있다는 걸 이제 막 깨달아 버렸기 때문이다. 은숙은 자신이 점점 더 알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 북카페에서, 벤치에서, 그리고 밤마다 오가는 메시지 속에서 그와 나누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충돌했다. 하나는 경계였다. 이건 잘못된 일이야. 그의 아내를 안다. 매번 나른해지는 그 기묘한 감각도 어쩌면 의도적인 걸지 몰라. 다른 하나는 갈망이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다. 누군가가 나를 여자로서 바라보는 이 순간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그와의 만남은 늘 같은 패턴으로 흘렀다. 그는 커피나 차를 건넸고 은숙은 망설이다가 결국 잔을 들었다. 마시면 어김없이 몸이 따뜻하게 풀리고 하늘은 부드럽게 일렁이며 시간은 흐릿하게 번져갔다. 그때마다 은숙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안 돼. 그러나 눈을 뜨는 순간 언제나 그녀의 곁에는 그가 있었다. 온전히 자신만을 바라보는 눈빛, 옷 사이로 파도처럼 스며드는 따스한 기운. 그것이 주는 희열은 매번 그녀의 결심을 무너뜨렸다. 그러던 어느 날 은숙은 차를 입술에 대고도 일부러 마시지 않았다. 잔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를 맡으며 그는 미소 지은 채 물었다. 오늘은 왜 망설이시죠? 은숙은 속으로 대답했다. 당신이 주는 이 따뜻함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제는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다른 말을 내뱉었다. 괜찮아요. 그냥 오늘은 천천히 마시고 싶어서요. 그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고 은숙은 그 미소 속에서 다시 마음이 흔들렸다. 은숙은 이제 안다. 이 관계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끝이 어떤 모양일지. 불안은 점점 더 짙어지고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다시는 느낄 수 없을 줄 알았던 살아있음의 감각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결국 인정했다. 나는 지금 위험한 줄 위를 걷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줄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슬아슬한 희열이 고독의 어둠보다 훨씬 더 달콤했기 때문이다.